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휴 그랜트입니다. 이 앤디 워홀의 작품 엘리자베스 테일러 초상화를 38억 원에 낙찰받았다가 6년 뒤 246억 원에 되팔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이렇게 거액이 아니어도 단 몇만 원으로 미술품에 투자해 뜻밖의 수익을 올리는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트테크.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한예미 아트딜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2, 3년 전부터인가요? 이 미술품 재테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요즘은 네, 아트테크 뭐 이렇게도 부르던데 뭔가 좀 우아한 예쁜 재테크라는 그런 연상이 되거든요. 어떤 거예요? 아트테크란 아트랑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을 감상하고 소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본인의 직업을 아트 딜러라고 소개하셨는데 그런 재테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아트 재테크를 전문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트 딜러가 아니라 미술품을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술과 한 사람 혹은 미술이라는 한 세계랑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로 뭐 판매하고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미술품을 산다고 하면 왠지 뭐 재벌가 사모님들이나 하는 이게 부자들의 전유물 같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어떤가요? 좀 일반인들도 좀 소액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럼요. 오히려 2040 MZ세대의 진입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누구나 뭐 공동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10,000원, 1,000원 혹은 1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 투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가의 작품을 쉽게 구매하기가 어려운 만큼 오히려 이제 작품을 나눌 수가 없으니 소유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갖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미술품을 구매하고 소유권을 분배하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면 이게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림인지 이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작품에 들어가 보시면 뭐 진행 예정 혹은 뭐 진행 중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뭐 판매율이 몇 프로다 하고 이제 미리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내가 지금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 정도까지 지금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공동 구매하더라도 이거를 수익을 내려면 팔아야 될 텐데 이게 주인이 여러 명이면 내 맘대로 팔 수가 없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게 단점이지만 동시에 장점은 내가 스스로 관리하지 않아도 플랫폼에서 이렇게 관리부터 판매까지 다 도와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팔려고 한다면 소유자들이 다 모여요? 아니요. 제 경험상 보통 문자로 와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테크를 하시려는 분들이다 보니까 찬성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한다. 만약에 저 온라인 플랫폼이 중간에 도산이 나면 내가 투자한 그 원금 이거 보장 안 되나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온라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술 업체는 금융 투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 해서 금융 소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그림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앞으로 가치가 오를 그림을 잘 선택하는 그 안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떤 걸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뭐 최신 기사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예술품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도 유행이 있으니까 유행을 먼저 파악을 해라. 맞아요. 어디 가면 돼요? 유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갤러리에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전국의 갤러리에 방문할 수가 없으니 갤러리가 모여있는 아트페어에 방문을 해보시거나 혹은 뭐 미술 경매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프리뷰에 가셔서 진짜 지금 팔리는 작품이 무엇인지, 현재 유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트테크의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판매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가장 이제 리스크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것도 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고가의 작품을 구매했어도 위작으로 판정이 되면 사실상 금액의 이런 그림의 가치 이런 게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술 경매회사나 아니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갤러리에 가시면 혹여나 위작으로 판정이 되어도 뭐 구매 가격을 다 돌려드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대처를 해드리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위작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고 이런 루트가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네. 그렇다면 뭐 감정협회에 가셔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네. 좋은 작품은 절대 나에게 싸게 팔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싸게 판다고 하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그 미술품 가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작가가 1차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게 맞는데요. 네. 작가가 이제 몇 가지 요소로 작품가를 결정을 하면 판매할 갤러리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기가 어려우니 네. 국내에서는 호당 가격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작가와 작품과 제작비.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이력이라든지 활동 내역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작가의 인지도가 굉장히 네. 또 중요하고 소장처나 소장자를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작품이 진짜 위작인지 아닌지, 진품인지 아닌지, 그리고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같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큰 작품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안정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유명 작가의 유명한 그림을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유명 작가냐 신진 작가냐 어느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이 투자에 도움이 될까? 네, 이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당연히 유명 작가의 유명 작품을 사는 게 더 안전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작가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신진 작가를 다 거쳐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직접 발굴해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성향에 따라 신진 작가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가 앞으로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작가의 이력을 봐야 합니다. 현재 전시를 어디서 하고 있고 뭐 아트페어나 좀 유명한 곳에서 뭐 같이 진행을 한 기획전 이런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실패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제 그림을 사더라도 이제 벽에 걸어놓으면은 언제부턴가 이 그림이 작품이 아니라 이 벽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면 그냥 내 집에 놓는지 차라리 뭐 좀 대여를 해서 뭐 렌탈비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갤러리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고 일부 갤러리에서는 구매 후에 고객이 원하면 다시 위탁 렌탈을 해서 렌탈료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예 뭐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아트테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이 그림 재테크하고 주식 재테크 뭐 비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림이 주식보다 좋은 이유 혹은 나쁜 이유 좀 솔직하게 비교를 해주시면요. 그림은 먼저 시시각각 가격이 변동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아침 9시가 되면 바로바로 확인할 일이 없고 네. 또 뭐 코로나 같은 외부 요건에 뭐 방해 작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은 보면 볼수록 또 나의 뭔가가 우아한 나의 어떻게 말씀드리기 제일 좋을까요? 나의 가장 네.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만 보는 주식보다는 그렇죠. 네. 좀 더 우아하게 재테크를 한다. 혹은 일상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재테크다라고 합니다. 우아하긴 하지만 이제 주가처럼 이게 객관적인 숫자로 근거한 게 아니라 미술계의 평가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는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가, 작품, 제작비 같이 고려해서 작품에 접근하신다면 아무래도 그 위험 요소가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보 미술 투자자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한예미 아트 딜러와 아트테크 알아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